끝내 폐지된 보안 수사권.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하지만 그 사이에도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찰 견제와 법 시행 이후 부실수사 방지 더 큰 등의 부작용을 문제 우려하는 해결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학계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묻기 위해 학생들이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학번이 몇 학번들이에요? 24학번, 26학번. 원래 1학년이네. 사범대학교 도보교육과. 검수완박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전적으로 경찰에 주는 거는 자체 논리로도 안 맞아요. 이미 자기들이 양껏 수사했는데 뭐를 보완하라 그런다 해서 그렇게 보완하겠어요?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는 보완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제재가 있겠어요? 모든 권력기관 설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시정하고 시정이 안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안수사 요구권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지금도 경찰이 사건이 많아서 사건이 늦어지고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하게 되면 사건들이 훨씬 더 늦어져서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경찰관들이 복잡한 사건을 결론을 낼 능력이 안 돼서 피해자 보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발달된 수사체계를 파괴하는 결과밖에 안 있는 걸로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이젠 경찰 개혁을 하겠다. 군 국선 변호 및 피해자 법률 지원 확대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수사 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거든요. 법률을 깨고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냐 그거 하나 하고 그것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느냐 두 가지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다 경찰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인사나 보직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위에 사람이 주문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검사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혹은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이 돼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게 수사 에러가 많은데 전문적으로 수사나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수사관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엄청난 문제가 많고 그것을 경찰 개혁이란 말로 세팅을 다 해놓고 해야지 하다가 문제 생겨서 하면 얼마나 혼란이 생기면 그렇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앞서 이루어질 수사를 좀 막기 위해서라고 봐도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공소 취소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쉽지 않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공소기각 받으려고 공소기각의 문을 넓히는 것이다. 얼마나 자기들도 당당하지 못해준 이틀 전에 끼워 넣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권 실세들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디게 하기 위해서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찰의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도 꽤 있죠. 보안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과반수였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권을 존중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통령도 변호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주고 보안 수사권을 인정 안 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자기를 떠들어 놓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위기에 보안 수사권 유지하는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하고 강성 당원들이 거기를 따라가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세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미는 김민석에게 불리하겠다고 생각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비겁한 선택을 한 거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고 나는 반대했는데 당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입법권 존중한 것이다. 이런 변명거리 만들려고 이런 처신을 했다고 봐요. 청년층도 요즘 관심이 정치에 되게 많은데 예. 공소 취소 이런 것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지만 않아도 대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하는 주택정책 같은 경우도 쓸데없는 정책을 많이 해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니 그거 하지 말아라. 안 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집권을 준비하는 수권 정당이라면 그런 데 대한 해답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못 내놓는 것이 대단히 아쉬워요. 우리 당도 내분에 쌓여 있고 데일리 이슈에 따라가는 이것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생애 주기별로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해답은 제시해야 되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은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법조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거죠? 정치가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됐는데 정치인이 존경받으려면 대화 타협 정치도 하고
군의 민복에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세상을 좀 꿈꿔보는 거죠.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국력에 비해서 정치가 사류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 정치만 좀 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하겠죠. 저는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위원장 2번 했는데 그것이 전부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예요. 정치가 너무 기성세대의 이해 위주로 흐르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설계나 제도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 설계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아요.